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으셨겠지만은, 우리 시장은 이제 좀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이런 선진 시장보다는 조금 좀 어쨌든 약한 측면이 있죠. 좋은 거는 잘 못 따라가고, 나쁜 거는 좀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은 시장이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지난번에 금리 인하권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내년도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려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좀 보이는 게 없죠. 아무래도 이제 아마 미중 무역 협상에 사인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소식 정도가 나와주면은 한번 갈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술적으로 시장은 단기 고점 패턴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잠깐 좀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보여드리는 게 아래쪽에 이제 RSI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요, 이렇게 제보시면은 위쪽으로 계속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밑에 RSI 보조지표를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낮아지고 있죠. 반대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조지표와 그리고 지수와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통은 보조지표 쪽으로 따라갑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 이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경우라면은 위쪽으로 크게 상승한 동력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럼 조정은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가,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방은 단단합니다.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 조정의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당분간 지루함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무언가 물꼬가 트일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난 1월부터 12월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빨간 게 외국인인데요. 빨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빨간 선이 지금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조금 그 매수가 가능할지, 일단 지점상으로는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수가 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 수급이 붙어줘야만 지수의 추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가령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수가 여기서 좀 빠져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지수는 추가 낙폭도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시면은요, 오늘 참 뭐 지루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그렇게 크게 팔지도 않았고, 또 막판 되니까 또 잡아 올리면서 마감을 해줬죠. 기관은 뭐 옆으로 그냥 수급이 횡보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장이 좀 지리지리하면서 지루한 그런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움직이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쪽에 매기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삼성 SDI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견조한 형태로 요즘에 움직이고 있죠. 지난번에 뭐 ESS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으로 내려갔다가 벌써 어느 틈엔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은 전기차 소재주도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자, 일진머터리얼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큰 장대 양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양봉을 내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나와줬고, 일진머터리얼즈를 보니까 옆으로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흐르고 있네요. 자, 그럼 매매는 뭐 단순하게 하시면 되겠죠. 박스권 하단,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LNF는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일단 멈추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타이밍상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 뭐 공장 준공하고 그랬는데 자 포스코케미칼의 중요한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121선을 탈환하느냐 못하느냐 이번에 트라이가 나올 것 같고 탈환을 한다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요즘에 큰 매기는 안 들어왔지만은 살살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테스가 오늘은 쉬었죠. 반도체 쪽도 오늘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쉬고 있지만 테스 중요한 구간을 어제 돌파를 해냈습니다. 481선. 자, 테스는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전체 중소형주들의 대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테스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테스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삼성전자가 가령 쉬어간다 그럴 적에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 확산이 될 건데 그때 테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반도체주를 이끌게 된다면은 전체 중소형주들의 어떤 순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뭐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뭐 유진테크라든가 YIK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뭐 재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은 걱정할 구간도 아니다. 이런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움직였던 데도 있죠. 오늘도 보면 이제 움직이는데 캠트로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에서 한번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9,000원대에서 상담을 드리면서 13,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대장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장주의 힘이 이렇습니다. 대장주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오버슈팅을 거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의 오버슈팅,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던 구간보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받는 어떤 구간보다 더 많은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시장이 아주 약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KMW도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또 KMW 같은 종목도 오버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바닥 이상은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들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는 좀 그렇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겠고요. MC넥스 같은 종목도 지금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쪽에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DKT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타진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여드릴 때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막 따라잡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좀 눌린 구간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는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또 코오롱 인더 그동안에 많이 쉬었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폴더블폰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코오롱 인더가 하고 있는 CPI 필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어느 틈인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오롱인더도 거의 40% 정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잘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렇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시장의 관심지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들은 다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내년도 전망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적에 내년도 전망은 분명히 좋은데 종목이 굉장히 좀 안 간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이제 등락을 뭐 한 종목들이 또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이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사 측에서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낙폭을 키웠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투매가 좀 나왔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뭐 병용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뭐 살짝 좀 매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네이버 공정위 조사건이 있었죠. 좋은 얘기로 올라왔지만 이런 건이 있으면은 분명히 단기 고점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보시려면은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여러분. 추가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것인가를 보시려면은 원달러 환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80원, 반등이 나온다면 1182원 정도까지 아마 반등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추가 낙폭을 더 키울 수도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서.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하방지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낙폭으로 보셔야 되겠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때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5G 이런 쪽들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덥석 잡으십시오. 그럼 시장 반등 때 여러분들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